태영호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줄여서는 민주평통이라고 하죠. 근데 이 민주평통의 사무처장으로 내정이 돼요. 사실상 윤석열의 최종 재가만 남은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는 또 이제 정해졌다라는 확실한 어떤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정해지면서 내정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탈북을 시도하는 고위층한테도 한국행 결심의 유인책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재정과 탈북민 포용 정책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아주 고심 끝에 내린 인사다. 열심히 지금 포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과연 충분한 어떤 명분이 되겠는가?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는 태영호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이미 무너져 내린 태영호라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끌어올려졌죠. 아무튼 이 민주평통 어떤 기관입니까? 이 여론 수렴이 또 결국은 중요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여전히 그 북한 체제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태영호가 심지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그 북한식 흑백 논리를 사용했던 경향이 반복돼서 나왔던 바도 있었고, 그리고 북한식 총알을 하듯이 보좌진들을 대했다라는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2020년 당시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체사상 이런 철진한 사상검증으로 분열의 씨앗을 뿌렸던 점이나, 정작 그런 본인이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도대체 민주평통의 사무처장 역할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민주평통의 역할이 뭡니까? 정부의 평화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대통령의 자문기구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통일에 대한 국내외 여론 수렴이라든가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 그리고 국내에는 228개, 그리고 해외로는 45개 지역의 협의회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또 행사하는 조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직의 사무처장 자리에 심지어는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행보를 해왔던 사람들을, 아니 그런 사람을 앉힌다라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여론 수렴이 제대로 이게 정상적으로 반영될 리는 만무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니 태영호 아직 살아있었구나 이런 말씀을 아까 전에 해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총선에서 떨어진 태영호였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재등장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정부의 대북 외교 기조에 부합하니까? 어떻게든 더 선을 긋고 척을 지겠다? 저는 근데 그것보다는요, 보다 원초적인 부분에서 접근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태영호가 지난 그 총선 시즌 당시에 그 공천 과정에서나 또는 최고위 도전 과정에서 보였던 그 윤석열에 대한 그 딸랑이를 흔들었던 모습, 딸랑이 탬버린을 흔들어대면서 마치 그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시듯이 칭송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북한에서 잘 해왔던 거를 여기서도 반복을 하는 모습인데, 그런 그가 재등장을 한 것은 지금 현재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과 좀 맞물려 있다라고 봐요. 지금 여권 내부에서 어떤 지적들이 나오냐면, 지금 정부가 인사 기조의 모습을 보면 지금 윤석열 대드덕에 대한 고려가 지금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권력의 어떤 누수 방지, 그러니까 즉 방어용, 방탄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인물을 기용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외부에서 봐도 그런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 편을 찾기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곧 탄핵될 것으로 보여지는 정권에 누가 같이 죽자고 올라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가운데서 태영호가 등장을 한 거죠. 탬버린을 흔들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식 인사 기조의 한 축으로는 이제 기술자를 부른다는 것도 저는 해석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기용되는 이들을 면면을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언론 탄압 기술자, 법조 기술자, 주가 조작 기술자, 매국 기술자,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태영호도 기술이 있죠? 기술이 있어요. 이건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기술이 있습니다. 태영호 전 의원이 망명을 했던 당시로 돌아와 보자고요. 그 당시 이제 사흘 만에 북한 측에서 공식 반응을 내놨던 것이 국가자금 횡령과 국가 기밀을 팔아먹고 달아난 범죄자다, 이런 비난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당시 북한 측에서만 공식적으로 나왔던 반응이냐? 그렇지 않았죠. 탈북한 인사들 역시도 공통된 반응을 보였던 게, 태영호가 이게 지금 자녀 문제만으로 탈북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 라는 거였어요. 분명 자금에 문제가 있었을 거고, 이게 어떤 개인적인 횡령일 수도 있지만 횡령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태영호가 북한에 있을 때 당시에 일반적인 외교관하고 달리 1급 중요 업무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가장 고위부에 해당하는 집안이었고, 그러니까 비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분명 귀국을 한다라고 하면은 업무를 맡을 수 없는 수준에,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없는 수준의 긴박한 문제가 발생했을 거다. 그리고 뭐 영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조선민족 복권회사죠. 거기에 부정거래와 관련해서 영국 재무부의 감사를 또 받았었고, 그리고 또 그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기에 태용호가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도 돌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쏟아져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태용호가 내정됐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여론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돈 빼돌리다가 들켜가지고 도망친 태용호가 통일을 위한 자문조직의 사무처장이 된다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만에 하나 이제 태용호의 자금 문제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비자금 기술자를 영입해서 또다시 무언가의 돈 세탁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상상력을 계속 더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뇌피셜을 조금 더 돌려보자면 김건희가 뭐 미국에서 탈북민을 만나가지고 저와 정부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태용호가 민주평통 사무처장 자리에 내정된 그 공교로운 시점도 보게 되면 역시나 이번에도 김건희의 인사 개입이 태용호에게까지 미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윤석열 정부가 기용할 인사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이는 소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차배를 누르고 도망가기에도 바쁜 상황에서 정권의 총알바지가 되어달라, 우리를 어떻게든 방탄해달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누가 함께 역사적 죄인이 되고자 하겠습니까?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을 그 면면을 보면 극우 유튜버의 가짜뉴스에 미쳐있거나 북한식 충성심과 권력욕에 눈이 멀어있거나 뒤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래서 어차피 털릴 거 도박이라도 해보자 라고 하는 이들이죠. 뭐든 뭐 이게 제정신으로 갈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연이어 터지는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